당신이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16년 평범한 중년 부부였던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내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박진우 49의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15년째 일해왔습니다. 아내 미선은 46으로 예전에는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군 복무 중이었고 저희 부부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아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빈둥지 증후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혼자가 된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 고민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였고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 아내였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데 미선이 먼저 손짓으로 제 옆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아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슨 중대한 고백이라도 들을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미선은 와인 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모습을 본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는 더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 제가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드디어 꺼낸 사람처럼 미선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따졌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걸 원하게 되는지. 하지만 이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욕망이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며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뭔가 새로운 자극을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과연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예전처럼
서로에게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밤마다 제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공허함을 느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지만 동시에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조차 우리는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열정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으며 동시에 아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혼자 이런 욕망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이 돌아온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욕망하는 모습, 그 여자가 저를 원하는 모습, 그 모든 걸 자신이 지켜보는 상황을 상상하면 무언가 깨어나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환상을 조금씩 풀어놓았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이 말을 꺼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진심이었고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욕망을 존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우리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볼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았다며 한번 해보자고 말했을 때 미선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신중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우리 둘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인 성훈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훈은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이거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성훈의 걱정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며 이건 미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제가 답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성훈은 자신의 지인 중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36의 미혼 여성, 신중하며 이런 특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그날 아침부터 심하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제가 옆에 있을 거라고, 언제든 그만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고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이 소개해준 여성 수빈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부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먼저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조심스럽게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선은 소파 한쪽에 앉아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불안과 기대,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시선을 느끼며 수빈과 키스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하라는 듯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상황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수빈의 몸이 제 손길에 반응했고 저 역시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빈과 저는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미선도 따라왔고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빈을 받아들였고 그녀도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미선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저와 수빈은 여러 번 서로를 느꼈고 미선은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와 저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동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수빈이 떠난 후 저와 미선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첫 경험 이후 미선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아내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날 밤의 묘한 흥분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선은 이전보다 덜 긴장했고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수빈과의 만남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저희를 지켜보았고 때로는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수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제 등을 어루만지거나 그런 식으로 개입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더욱 자극받았습니다. 아내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분됐는데 직접 만지고 참여하는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빈 역시 미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셋이서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고 미선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땠는지, 기분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쾌감도 느꼈다는 것을.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를 깨는 것 같아서 더 자극적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미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를 공유하는 느낌, 저의 욕망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경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점점 더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모든 걸 준비하고 주도했지만 이제는 미선이 먼저 제안하고 일정을 잡고 심지어 분위기까지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신이 직접 상대를 고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빈도 좋지만 다른 여자들과도 경험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젊은 여자, 더 적극적인 여자, 다양한 타입의 여자들을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도 아내의 요청 때문이었고 저 역시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미선은 신중하게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에게 다시 부탁했고 그는 몇 주에 걸쳐 적합한 사람을 찾아주었습니다. 미선은 만남 전에는 반드시 저와 상의했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했고 제가 불편하면 즉시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미선이 고른 29의 여성 지연과 함께였습니다. 지연은 수빈보다 훨씬 젊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했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특별히 자극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지연의 젊은 매력에 이끌렸고 아내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은 수빈보다 훨씬 더 대담했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미선은 그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지켜봤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안했을 때의 수줍고 조심스럽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완전히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무대를 연출하는 감독처럼 미선은 상황을 통제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미선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 역시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즐겁고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이 상황을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내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선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싶은 건 아닌지, 저만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제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 자신이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욕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욕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 만족을 넘어선 아내만의 독특한 판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특별한 순간에는 전혀 다른 관계였습니다.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선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인정하고 표현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 숨어있던 욕망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질투심에 괴로워하기도 했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지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선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선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미선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후회하는지 이 모든 걸 시작한 것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솔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둘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사랑을 찾아낸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누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일상에서는 평범한 부부로, 특별한 순간에는 서로의 욕망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의 그 충격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저희를 더 가까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어쩌면 이런 관계가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함이었습니다. 미선이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꺼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평범하지만 공허한 관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까지도 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만의 사랑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성숙한 부부 생활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솔직함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